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을 맡게 된 이하나라고 합니다. 저희 재경관리사 시험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저희 70점 이상만 되면 되죠. 그래서 재무회계, 순서적으로 세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세무회계를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를 배우고 원가회계까지 간다면 그 후에 세무회계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기업에서 어떤 재무회계를 통해서 결산이라던가 장부를 만들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무회계에서는 어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게 이제 세무회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표준이라던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장부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장부의 내용은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만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있고 또 인정이 안 되는 게 있고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게 있는 등등의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허용해 준다면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해서 재무회계를 하지 않고 세무회계가 어렵다고 해서 먼저 한다. 그거는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재무회계 하시고 그리고 원가 보시고 세무회계 이렇게 오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런 구성 속에서 이제 세무회계를 시작하게 됐다 했을 때는 이제 저희 이제 수업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론을 강의할 거고 단원별 적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론이 끝나면 그 뒤에 나올 것들인데 이 단원별 적중 문제에서는 기출이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할 건데 기출 이외에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이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들은 풀어서 볼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좀 간과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습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공부의 기본적인 습관 속에서 예습이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우리 세무회계 과목은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라던가 우리가 일생생활에 쓰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사실 또 지루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습을 했다가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의 목적이 어떤 합격을 해서 이게 취업에 어떤 유리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건데 갑자기 이거를 예습해서 또 공부하겠다 하다가 너무 난간에 부딪히거나 너무 어려운 용어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은 사실 책도 쳐다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론이란 단원별 적중 문제를 푼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복습 위주로 하셔서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이제 복습을 하다 보는데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모르는 게 많고 킥해봤자 내가 문제를 분명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는데 불구하고 모르겠다 해도 넘어가세요. 일단은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갔다가 뒤에 계속 이제 저희가 하는 법 분야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종류는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크게 봐서 이제 부가가치세 그리고 조세 총론 총론 국기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건데 하다가 또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복습한다고 이제 처음부터 돌아올 때 보면 내가 그땐 몰랐는데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그런 또 경험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게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게 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이 미궁에 빠지시면 세무회계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몰라도 쫓아온다. 이런 마인드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이 과목 중에서 40개 중에 70점 이상이면 이렇게 30개 이상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0개 정도는 패스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맞추려면 이런 모르는 게 많은 문제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채워진다. 그냥 이제 또 선생님을 믿으시고 같이 가셔서
또 이렇게 풀고 나서 두 번째로 갈게 우리가 문제풀이로 갈 건데요. 이제 문제풀이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기출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상태에서 넘어갔다 하면 모의고사 좀 어렵고 기출은 반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론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을 할 거고 그거를 문제풀이 옆에다가 잘 기록해 두시고 또 보시면서 다시 또 오답 정리해 보시면 이제 다 채워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면서 이제 기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마인드를 이제 확보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재경관례사도 기출만 풀면 된다. 이거는 세무회계에선 통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무회계라는 건 기본적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만 푼다고 해서 왜 안 되냐면 문제만 풀어서 될 훈련 같으면 사실 세무회계 이론 강의를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용어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 세무회계에서 나오는 용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고 계속 문제만 풀어서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 체크를 하면 그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다. 그래서 합격에 저희가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선 이론 강의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자체가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별 적중까지도 다 훑고 가기 때문에 이 교재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강의 조세 총론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